네, 6분 남았네요. 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 오늘장 파란불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내내 대형주들이 다소 좀 눌리면서 힘이 없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하락하면서 2517.37포인트 선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502포인트였습니다. 아슬아슬했었죠. 그래도 장중 내내 2500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이어졌었고요. 오늘장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2500선 부근 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 연일 이어졌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0.5% 정도 아주 소폭의 플러스권,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주에 거래가 정말 많이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구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안 됩니다. 7조 원 후반 나오는데요. 물론 시간의 거래 합하면 한 10조 가깝게 나오기는 하겠는데 확실히 많이 줄어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900선을 회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었을 텐데요. 현재도 막판까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899.04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2.7포인트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는 0.3% 정도고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1% 넘게 크게 밀려서 코스닥 지수도 890선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서서히 만회해가는 패턴을 보여줬었죠. 주간 기준으로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좀 더 낮습니다. 코스닥은 주간 2.5%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재비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낮네요. 그래도 10조는 넘는 모습이니까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종목은 없고 상한가 종목이 총합해서 6종목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아우르는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키워드는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에서는 방류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티나게 뭔가 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수산물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징이 있다면은 수산물 쪽이 밀리고요. 그리고 소스, 장류하고 그리고 카페의 어떤 시럽이나 아니면 카페용 원유를 납품하는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 섹터도 조금은 선별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샘표식품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미중 갈등 사이에 대두 이슈 나오면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고요. 또 소금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입니다. 샘표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샘표 식품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샘표 같은 경우도 17% 정도 상승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신송홀딩스도 비슷한 컨셉이죠. 이 종목 15% 오름세로 현재 딱 10,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하면은 인상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 종목은 당초에는 대장 역할을 해줬지만 오늘장에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10% 안팎의 상승권 움직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홀딩스, 소금 쪽으로는 대상홀딩스, 대상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상홀딩스 14%, 대상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육계 쪽도 장중 내내 좋았습니다. 마니커가 현재 11%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이 소스, 장류, 소금류와 육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육계는 뒷심이 안 좋습니다. 장 초반에는 육계 쪽이 좀 더 좋았는데요. 후반에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형성하는 종목분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마니커도 그렇고 하림도 그렇고 음봉입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쓰더라도 탄력이 좀 둔화된 종목이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특징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막론하고서 이쪽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윙이푸드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음식료 쪽으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찌감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고, GRT라고 이 종목은 이 신소재 쪽이거든요. 코팅 소재 만드는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 맞습니다. 음식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거래가 많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컬러레이도 그렇습니다. 컬러레이 화장품 쪽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알료 도료 만들고 이쪽인데 현재 13% 정도의 오름세로 장중에 신고가 쓰고 나서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국주 하루짜리 시세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잠시 쉬고 다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반일 감정이 전체적으로 좀 고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들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애국주들 오늘장 흐름 괜찮습니다. 신성통상이 10% 그리고 모나미 이 두 종목이 사실 대표주자죠. 모나미 고점 부근 마감될 것 같네요. 모나미 52주 신고가입니다. 23% 정도 급등 마감 앞두고 있고요. 소고 쪽으로는 신형 와코로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합류를 하고 슬슬 새로운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면서 신형 와코로 4%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종목으로는 앞서서 단기에 뭐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안고 올랐던 종목군들이 다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휴비스 11% 정도의 하락세고 또 엔비디아가 사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상승분을 좀 반납했다 뿐인데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대표적이고요. 8% 정도의 하락 마감 앞두고 있고 또 C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 하락하면서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주 후반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번 주는 내내 눈치를 보느라 어깨 한번 피지 못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게다가 주 중반에는 비가 왔다 갔다 해서 뭔가 기분도 좀 그랬는데 이번 주말은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죠. 리프레시 좀 잘 하시고요. 그 전에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 좀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많이 밀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보시죠.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 밀린 것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깊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32,000엔 선도 이탈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 전거래일 대비로는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1,600선 라인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일본 증시 모습이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 일본 증시에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자리 잡았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쪽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시선은 쏠리고 돈은 뺍니다. 자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지난 2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집계를 해봤더니 이 본토 A주에서 외국계 자금이 13조 원이나 이탈을 했답니다. 그리고 13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판 거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계좌분들이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펼치고 있다. 중국 막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중국 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금융권의 매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구두 개입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증시 안정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카드를 내놓을지 여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어떤 액션은 없거든요. 상해종합지수 0.7% 하락입니다. 3,060선 구간 겨우겨우 지나가는데 후반 뒷심도 안 나옵니다. 심천 쪽 1.32% 하락하면서 1,119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보도 보니까 뭐 미국의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밀려서 그렇다 이러는데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체크해 보니까 밀리는 거 없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초반에 별로 안 좋다가 지금은 보합권 정도 3대 지수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다가 오늘은 재차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면은요. 1,320원대 중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원 50전 상승이 2원 60전이네요. 60전의 상승이었고 1,325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2시 구간대 어떤 뭐 개입이 있었나요? 갑작스럽게 1,326원에서 1,322원까지 순간적으로 팍 밀렸다가 이후에 다시 소폭의 상승 구간으로 거래 마쳤는데 2시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알아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에 두고서 크게 흔들렸던 미국 증시 그 여파가 오늘장 국내 증시의 초반에 아주 충격파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락으로 마치긴 했지만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3% 내려갔고요.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18포인트 하락입니다. 오늘장 종가는 2,519.1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2,50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2,500선도 위태롭나 싶었는데요. 다행히 거기서 저점을 잡게 됐고요. 2,520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한 뒤에 그 뒤로는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장 후반까지 쭉 갔습니다. 결국은 종가상으로도 2,520포인트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반대로 나란히 좀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1,7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이렇게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서비스 업종 지수가 가장 약했습니다. 카카오 이 종목도 부진했지만 특히 여기 속한 대표 종목이죠. 네이버가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결국 서비스 업종 지수 자체가 2.76% 뚜렷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기계 업종도 1.28% 이렇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 투톱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업종지수 전체가 내려갔습니다. 1% 넘는 약세였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이 0.7%, 전기가스가 0.6%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 보험과 음식료품 업종이 하루마다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등락률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 먼저 좀 보시면요. 이 저평가 분석이 나온 현대해상을 필두로 이 보험주들의 강세가 좀 많이 나왔죠. 그 영향이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일본 오염수 방류와 함께 강세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 업종이 1.28% 올랐고요. 음식료품도 비슷한 수준으로 1.25% 상승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25%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유통과 통신 정도는 0.2%대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부터 보실까요? 미국의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으로 강세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올렸던 걸 그대로 다 내렸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1.6% 내려왔습니다. 67,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 3.47%, 이쪽은 급락이죠. 전장 대비 크게 내려오면서 116,700원까지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제한적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정도가 컨디션이 괜찮았죠. 종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2% 넘게 올랐습니다. 54만 6천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도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퓨처엠이 그나마 좀 밀렸는데요. 하지만 이 어제장의 급등세에 비한다면 미미한 하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퓨처엠 종가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전장 대비 1.39% 밀렸습니다만 양봉 마감이 됐죠. 46만 2,5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이 오늘 상당히 고전했는데 특히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의 공개라는 재료가 소멸된 것도 맞고요. 자, 거기에다가 성능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제장 급등에 이어서 오늘장은 그 올라갔던 것보다 더 내려갔죠.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무려 7.86%, 거의 8%를 내리면서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2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죠. 일본이 어제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좀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세청에서 일본 원산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를 그동안에 발빠르게 보였던 수산물주들, 오늘장은 차익 실현이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종가 보시면요.
한성기업 같은 종목은 8.76%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죠. 6,000원대 간신히 턱걸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동원수산도 6%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CJ시푸드, 신라이스지 다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인데 초반 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서는 모습도 있었죠. 양봉 마감이 됐고요. 이 수산물의 자리를 대신해서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맹활약상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실 이 마니커와 마니커 FNG 요즘 들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음봉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계속됩니다. 마니커가 12% 상승 마감이 됐고요. 마니커 FNG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푸드나무 이 종목은 장 후반 들어서 더 매수세가 가파르게 붙었죠. 26% 솟구치면서 만원대 위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팜스토리와 하림 같은 종목도 음봉이긴 합니다만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육개로 한정되는 종목은 아닌데 중국 전역에 육가공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윙이푸드 이런 종목은 상한가까지 날아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한가 풀리지 않았죠. 1,423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소금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를 지속하는 흐름이죠. 보시다시피 샘표식품과 샘표 나란히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샘표식품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점점 더 붙었습니다. 결국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되네요. 37,850원까지 솟구치는 흐름이었고요. 샘표도 사실 이해 못지는 않았습니다.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16%대 급등 마감이 됐죠. 63,2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대상홀딩스와 신송홀딩스 나란히 15에서 16%대 이쪽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라티알 15%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경 관련된 종목이죠. 인산가도 10% 넘게 올렸습니다. 3,325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부터는 애국 테마까지 발동이 걸렸습니다. 반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연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모나미 오늘장의 상승 탄력이 대단히 큽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23%를 끌어올리면서 4,32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신성통상도 11%대 급등했고요. 비비안이나 모나리자 이쪽은 2에서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26% 이쪽은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포인트로도 2.36포인트 소폭 하락입니다. 아쉽게도 900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인데요. 899.3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목통계 확인해 보시면 장중의 움직임이 거래소와 같은 패턴이죠. 장 시작하자마자 89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저점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까지 도달했습니다. 오후짝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빠르게 좀 내려간다 싶기는 했습니다만 다시금 900선 근방까지 다가서게 됐고요. 끝까지 900라인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좀 사들이는 흐름 확인됐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307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2차전지가 가장 특징적이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오면서 시총순위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2.7% 올랐고요. 34만 2,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내려가긴 했지만 낙폭 아주 제한적이었죠.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25만 7천원, 역시 120만 원대는 지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포스코 DX와 LNF의 활약상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포스코 DX 쪽은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고 나서 무섭게 올라갑니다. 오늘장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26일에 2차전지 고점까지 거의 다 회복시켜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그 고점 대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포스코 DX는 다 올라오게 된 거죠. DX는 오늘 13%대 급등입니다. 44,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LNF의 경우에도 이 확정은 아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죠. 자, 그래서 오늘장은 에코프로 그룹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LNF는 오늘장 6.78% 급등했고요. 22만 원대까지 안착하는 데는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는데 HPSP와 리노공업이 나란히 좀 밀렸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HPSB가 2.61% 하락으로 31,700원에 장 마쳤고요. 리노공업이 2.25% 내려갔습니다. 16만 5,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됐던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 이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뿜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은 모두는 아니고 주로 화장품주들 쪽에서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렸던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엮였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수산물을 막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민간 쪽에서는 이 그동안 인기를 끌던 일본산 화장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당연히 우리 화장품 종목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거래소 종목들 먼저 보시면요.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토니모리까지 나란히 3%대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 이 상승 탄력이 확실히 더 나타났죠. 컬러레이 같은 종목은 14%대 급등하면서 1,423원에 장을 마쳤고요. 연우 화장품 용기 쪽이죠. 이쪽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오가닉티 코스메틱과 코리아나 같은 종목도 뚜렷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하나 보시면 반도체주들까지 보겠습니다. 어제장에 미국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을 보고 나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 오늘들은 일제히 차익 실현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TF1을 필두로 한 후공정 장비 종목들 보시면요. TF1은 10% 내려갔습니다. 급락이죠. 26,300원에 장 마쳤고요. PSK 홀딩스 6%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7%대 내려가면서 15만 5천원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 관련된 대표 종목들도 약세 마감이 됐죠. 솔브렌 홀딩스 6% 내려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5%가량 내려가면서 25,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낙폭이 상당히 또렷했습니다. 그중 대장격인 이수페타시스 8% 급락이었죠. 31,8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대덕전자 6.5%, 코리아서키트가 3.2%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